본인 스스로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보궐선거가 끝이 나고 여러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리고 실제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게 일어난다면은 나에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사들을 좀 모아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혹시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하나하나씩 뭔가 구체화가 될 겁니다. 여기서 구체화가 된다는 거는 실제 시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행이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과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이게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고 그 정도가 어떤지를 좀 보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시장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본인 스스로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는 대출 규제가 아마 완화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특히 청년 및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 규제 폭을 좀 완화해가지고 그 대상을 좀 넓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말은 그 기준을 더 완화해서 최대 70%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여력이 안 되다가 이번에 좀 풀리면은 실거주 마련에 좀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미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4월 달에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있는데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 건데요. 이때 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꽤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왕 시행할 거였으면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이미 올라간 집값을 이 청년층 세대가 받으라는 거냐,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상황에 맞게 좀 이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를 좀 완화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이 현재 공시가격 6억 이하인데, 이것도 이제 엄밀히 말해서 재산세를 줄여준 게 아니라 특례세율을 적용해가지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거죠. 1주택자인 경우라면은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더 이렇게 넓히는 조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 세율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연장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든지, 아마 연장 기간은 그 3년이 지난 23년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좀 뭔가 좀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의 공정시작 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미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표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즉 근본적인 어떤 세금을 인하해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 제네시스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과표는 이미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어떤 인하가 아니라 잠깐의 어떤 특례세율 같은 한시적인 인하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여러분들이 세금이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나오고 있는 세 번째가 1주택자인 경우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또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주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인데 거기에 추가 3억을 더 공제해줘서 9억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뭐 12억까지 높여서 이렇게 좀 낮춰주는, 부담을 좀 낮춰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그리고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또 추가로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이미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1년도부터는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했을 때 각각 6억, 12억 빠지는 거하고 1세대 1주택 단독명했을 때 9억 그리고 추가로 고령자 세액공제 받는 경우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한테 이런 기준이 좀 완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정책을 그냥 차질 없이 진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하겠다라는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특히 이 부분은 오히려 더 강화하면 했지 뭔가 바뀔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 완화는 선거 전부터 좀 나왔던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이 이미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표 역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두 번째 예상, 세 번째 예상에서 계속해서 제가 공시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공시가격 자체가 오른다는 것은 보유세 과표를 결정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이 공시가격 자체에 대해서도 좀 재조정을 하자. 라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미 2020년에 발표한 로드맵인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 시세 대비 90%로 유지한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저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문제가 이제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좀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주택자도 세금 인상, 앞서 보았던 재산세, 종부세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관련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서 국민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본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를 늦추는 거는 좀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거고 결과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가 조금 뭔가 좀 낮아지게 하는 장치들을 하지 않을까. 재산세 같은 경우라면은 특례세율을 좀 인하하는 대상을 좀 넓혀준다든지 종부세 과세기준 9억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대상제를 좀 줄여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뺄 것이지.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세수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회사들 실적도 좋지도 않고 정부 입장으로서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변수가 있는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 그 부분도 좀 하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좀 공감대를 얻거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조금 일부 약간 좀 속도 조절이 되거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5번인데요. 양도세 중과를 좀 완화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일정 기간 조건을 갖춘다면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거를 작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2020년 상반기를 보면은 그때 좀 그래도 절세 매물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매물 유도 효과 결국에는 정부도 지금 인정을 한 것처럼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수요 억제책이었었던 거죠. 뒤늦게 이제 공급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서진 1년 사태들 때문에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신축 공급이 많이 없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물건들을 시장에 좀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게 집값이 좀 안정화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도세 중과 완화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의 가산세율 이미 이제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동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차례 정부하고 여당에서도 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함없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시행한 적도 있고 효과도 나쁘지 않았던 만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예상 대출 규제 완화하고 만약에 이게 맞물려 버리면은 가격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대출 포함해서 그 가격에서 좋은 거를 사고 싶은데 일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물건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양도세 때문에 잘 못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양도세 중과를 좀 그래도 완화해 준다면은 일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대출 규제 완화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산세 완화, 그리고 종부세 완화, 이거는 결과는 낮게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공시가격 인하라든가 그런 거는 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완화 정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공시가격 재조정, 그리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 부분은 가능성이 대체적으로는 조금 낮게 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조금 될 수도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이거 해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결론은 뭡니까? 대출 규제 완화 정도 하나 정도 되고 나머지 이게 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좀 잡는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좀 약간 염려가 됩니다. 정부도 그 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좀 낮추자 그랬잖아요. 그 거래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양도세도 있지만 취득세도 있는데 취득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취득세도 이게 잘못하면 내가 1에서 3% 내던 거를
12%까지 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조차도 아예 언급조차가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아직도 계속해서 반대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좀 계속 정책이 좀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요자 그리고 1주택자이신 분들은 물론 본인의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 쪽을 가장 먼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출 규제 완화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무주택자 청년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서 갈아타는 수요 있죠. 그 부분도 좀 열어줄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시가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그리고 특히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완화 이거 좀 빼놓고는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시장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정책이라든가 그 시장 안에 있는 참여자들의 변수는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혼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세금보다는 좀 약간 제가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시장 관련한 전망 비슷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어떤 분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